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헬스조선 건강똑똑 라이브 32번째 편 중이염 난청편. 오늘은 중이염과 난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이염은 흔한 귀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염증이 심할 경우에 난청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난청은 보청기 효과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이염이 언제 위험한지, 또 난청까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인공화호 수술센터 박홍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요.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EBS 명의에 또 출연하셨고 전문 분야는 인공와우 이식, 또 난청, 이식형 보청기 어지럼증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먼저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네. 이 중이염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도대체 귀 속 어디에 발생하는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네. 중이염이 어디에 발생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중이염은 이제 귀 쪽인데요. 귀에 대한 해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잠깐 보시면 이제 귓바퀴가 있죠. 그 안에 이제 귓구멍을 통해서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막 안에 조그마한 이제 그 이소골들이 있고요. 네.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이 공간이 코 뒤쪽에 있는 공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대기의 공기하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중이 안에 공기가 다 유지가 돼야지만 소리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돼서 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뇌로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생겨서 감기가 걸리면 그 그죠. 염증이 중이로 가서 중이염으로 걸리는 거죠. 감기가 이제 심해지면 중이염이 걸리는 이유가 코와 연결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네. 그렇구나. 저기 중이 밑에 이제 보이셨겠는데 이 중이염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발생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제 중이염 많이 발생하는데 자꾸 재발해요. 맞아요. 좀 재발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일단 큰 문제가 네. 아이들은 감기를 자주 걸리지 그죠. 않습니까? 네. 이제 유치원 가면 또 옆에 애들 걸리면 또 걸리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코 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귀까지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염증이 각게 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서 많은데 이제 소아에서는 또 이제 편도선이나 그죠. 이제 뭐 아데노이드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이제 코의 축농증이나 이제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편도가 좀 크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재발을 자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특정한 뭐 사람들, 아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좀 잘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성인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좀 특정하게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아는 워낙 뭐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아직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기가 걸리면 쉽게 이제 중이염이 되는데요. 네. 이제 주로 말씀드린 이제 어른에서는 네. 이제 이관 기능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관 기능. 네. 그래서 이제 어른 중에는 일단 어릴 때 감기를 알아서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그 여파 때문에 이제 고막이 천공이 나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 뒤에 연결 통로가 있는데 네. 그 연결 통로가 원래 우리가 침을 삼킬 때마다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쉽게 공기가 유지가 들어가서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이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서서히 중이 안에 염증이 생겨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에서는 이관 기능이 나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중이염이 계속 생기게 되죠. 아니면 어렸을 때 치료를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심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중이염으로 간 사람들은 또 반복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이염이 어떻게 보면 또 흔하니까 조금 쉬운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질병이 될 수도 있는 질환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중이염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정말 그런가요? 청력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리가 고막을 들어와서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우리가 이제 처음 소리를 처리하는 그 기관까지 가는 중간 단계가 중인데 이 중이에 염증이 생기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달이 안 돼서 못 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에도 잠깐 있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는 전달만 하게 하면은 다시 잘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을 잘 되게 만드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아, 소리 전달을 잘 되게 하는 수술.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고 소리를 전달을 잘 하게 기구를 잘 써서 만들어주면 잘 듣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염증이 반복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손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소리가 들어가도 소리를 처리를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달팽이관에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신경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이염 때문에 못 듣는 분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못 듣는 거, 이거는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못 듣는 거는 이거는 수술로는 이제 쉽지는 않고 그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나 뭐 또 다른 종류의 수술을 좀 해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 정도로 해서 소리를 일단 크게 해주면은 적당히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저 왼쪽에 있는 전음성 남청은 뭐예요? 네, 그게 이제 소리를 전달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이 안에 있는 이소골이 망가져서 소리를 전달을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전음성 난청. 그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 이거는 신경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관이 손상이 됐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중이염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완벽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남아있는 신경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많이 망가졌으면 조금 좋아질 것이고 수술을 해서 조금만 망가진 분은 수술해서 많이 좋아질 여지가 또 있는 거죠. 교수님, 여기서 제가 또 잠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이제 중이염은 일단 좀 안 걸리는 게 귀로서는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럼 좀 뭐 어떻게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기가 안 걸려야 되겠죠. 감기. 그렇죠. 그럼 감기가 안 걸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개인위생, 손 잘 닦고 손을 안 닦을 경우에는 손을 이 코나 입 주변으로 안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재채기 할 때도 손으로 안 하고 뭐 옷 이쪽으로 하고, 요즘은 이제 그게 에티켓이 됐죠. 그렇게 해서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데노이드나 뭐 편도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어렸을 때 심하게 알아서 그 여파가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어른 중에 그 외에 멀쩡하던 분이 안 좋아지는 분은 이제 이관 기능이 나빠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이관 기능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제 이관 기능이 좋게 만들어 주려면 일단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에 대한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축농증이 있거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코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코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관 기능이 나쁜 분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발 살발하고 코를 잡고 바람을 불어서 귀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서 치료를 해야 되고, 조금 나쁠 때는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나쁠 때 난 대충 살다가 뭐 나중에 나빠지면 병원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가 좀 이상할 때 빨리 가서 확인을 하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키우시면은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신경은 사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청신경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건데, 어쨌든 꼭 이렇게 예방이나 이런 걸 좀 잘 알아두고 빨리 의심이 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의심 증상은 뭐예요, 중이염? 네, 그래서 이제 중이염의 의심 증상은 일단 아이들은 열이 나죠. 감기에 걸려 열 나고 귀 아프고 뭐 귀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른의 경우에는 열 안 나옵니다. 열도 안 나고 아픈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고막에 천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귀에 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아플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 이제 주 증상이 되겠죠.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애는 이제 표현을 못 하니까 이제 이 아픈 거 열 나는 걸로 알 수 있고, 어른의 경우에는 이제 난청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귀에서 물이 나오는 이루가 이제 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난청이.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눈 나빠지는 거랑 또 비슷하게 이 청력은 더 못 알아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일상에서 이렇게 난청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못 들었구나 이거를 금방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과거에는 입 모양을 보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아 저 사람 입 모양 보고 아 저거 말하는구나 이제 이게 금방 알았는데 요즘은 다 마스크를 끼잖아요. 뭐 그러니까 못 이제 알아듣겠어요.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 내가 적당히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 그렇구나. 나는 잘 알아듣다고 나는 항상 자부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아 당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거는 이제 그분이 굉장히 둔감하신 거죠. 실제로는 못 듣는데 자기 주관으로만 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는 아니 사람들. 정말 한 번쯤은 못 알아들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 혹시 난청인가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보다 꽤 많은데 네. 그러면. 옆에 와서 왜 이렇게 테레비를 크게 틀고 있느냐. 아 정말 많아요. 어르신들이 네,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전화 목소리 크게 하시는 지하철에 뭐 그런 분들도 난청이.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지하철에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면 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못 들으면 남들도 못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관으로만 사시는 분은 난청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쓰시거든요. 네.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알아들으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내가 혹시 난청인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이염도 중이염이지만 워낙 그 귀로 뭘 듣는 특히 그 이어폰 사용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좀 의심해봐요. 저희 살짝 저 질문 시청자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저도 사실 이거 궁금해.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김진님 아이디 김진님께서 귀를 가끔 파는데 네. 가끔이 아니라 뭐 자주 파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거는 중이염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괜찮은 건가요? 저거를 파다가 누가 옆에 와서 손을 탁 쳐가지고 고막을 터뜨리면 중이염이 엄청나게 생기고 신경도 죽고 뭐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귓구멍이 본인이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꾸불꾸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옆에 상처를 안 만들면서 귀를 잘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도 다 자기는 타려고 넣었지만 오히려 귀질 안에다 넣어서 오세요. 그리고 상처가 입어서 웨이도염이 생겨서 오시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귀를 파다가 저는 상당히 3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그러다가도 저도 웨이도염이 생겨서 우리 전공의 선생한테 치료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셔서 이비인후과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시면 가셔서 이게 청소 한 번만 하시면 정말 깨끗하게 상처도 없이 잘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요. 근데 또 그거 파려고 또 병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근데 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그걸 파달라고 하는지. 그 꼬불꼬불해서 생각보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생기는 사람은 3개월,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귀에 대한 체크업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귀지를 함부로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파지 마시고 이렇게 쌓아뒀다가 맞아요. 쌓아뒀다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꼭 안전하게 좀 귀지를 파는 방법을 알게 됐고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저절로 나와요. 가만히 놔두면.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가 조급함에 못 참죠. 억지로 좀 빼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밖으로 나오고 그 밖에 나오는 것만 털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또 아르고님, 시청자 아르고님이 이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만성 중이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항생제 치료 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뭐 만성 중이염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이염이 심하면 이제 뭐 삼출성 중이염이나 심하면 이제 항생제를 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3개월 이상 반복이 되면 그리고 낫지 않으면 그때는 뭐 이제 환기관이라고 고막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농을 빼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다 구멍 뚫어요? 고막에다. 고막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좋죠. 그걸 안 하고 계속 놔두면 그 안에 이제 늘러붙고 굉장히 심해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치료를 빨리 받아서 쉽게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물론 끝까지 버티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버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수술하는 환기관 수술이 뭐 크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항생제만 먹으면 또 별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구나. 네, 다시 좀 질문을 좀 돌아와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까 중이염이 이제 난청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청력 저하 외에 이 다른 증상이 네.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귀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제 그게 옆으로 퍼지겠죠. 그럼 이제 귀에 뭐가 있냐면 안면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진주종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 진주종이 뼈를 파괴를 하면서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면 안면신경도 망가뜨리면 안면신경 마비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팽이관을 망가뜨리면은 신경이 죽어버릴 수 있죠. 그다음에 균형 잡는 신경도 귀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중이염이 있으면은 안면 마비, 그다음에 어지럼증, 그다음에 난청 다 생길 수 있고 이제 뇌 쪽에도 붙어 있거든요. 이제 뇌로 들어가면 뇌막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의료보험이 잘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까운 병원에만 가시면 빨리 치료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중이염. 네. 아니 정말 듣다 보니까 정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중이염을 되게 쉽게 봤는데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네요. 그냥 뭐 귀가 안 들리는 것부터도 일단은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뭐 어지럼증에 안면 마비까지도 방치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증상이 너무 막 귀에 물 나오는 거랑 난청은 또 잘 못 알아듣는 거는 본인이 또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서 방치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네네.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합병증이. 문제가 있으니까 음. 요즘은 병원 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없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 먹으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시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빨리 와서 치료를 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빨리 맞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지를 그걸 파러 이제 뭐 한 6개월, 3개월에 한 번씩 가다가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해보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아주 마치 좋은 거죠. 시력 검사 받듯이. 맞습니다. 아까 방금 잠깐 저기 계신다. H4 아이디 H4 쓰시는 분께서 저 박홍주 교수님 EBS 명예 봤었는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여기 555 시청자 555님께서 가끔 끈적끈적한 귀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중이염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일까요? 라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귀지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마른 귀지가 다행이네요. 있고, 좀 끈적끈적한 귀지가 있으니까 이건 중이염하고 상관없는 거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푸르님께서도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중이염과 비염이 연관돼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그냥 심하지 않은 비염은 뭐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관계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축농증이 있는 분들. 축농증이. 네. 왜냐면 이제 축농증은 이제 농이 계속해서 귀 뒤로 넘어가면서 코 뒤로 넘어가면서 이관 기능 주변으로 농이 꽉 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관이 부으면서 막히고 또 그 농이 귀 안으로도 풀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 축농증 있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셔야죠. 귀를 생각해서라도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난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력 검사는 다 받았는데 난청 검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난청은 일단 오시게 되면 이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가 어느 소리를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젊은 20대 같으면은 굉장히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한 70살쯤 되시면 작은 소리는 못 듣겠죠. 조금 더 커야지 듣겠죠. 그게 이제 청력의 역치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리를 듣는 거하고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당한 못 듣는데 누구는 말을 잘 알아듣고 누구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건 센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귀 때문에 그래요. 귀 때문에 그래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망가진 사람은 적당히 못 들으면서 소리만 크게 해주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못 듣는데 일단 크게만 해주면은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네, 네. 잘 알아. 근데 이제 귀 안에 유모세포가 너무 많이 망가져버린 사람은 적당히는 유모세포가 있으니까 소리는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쁘겠지만 아무리 소리를 켜줘도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크게 해줘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 알아듣는데 어느 사람은 유모세포가 많이 있는 사람은 일단 유모세포. 크게 들려주면 잘 알아듣는데 어느는 못 알아듣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단어 인지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해보면 아 이분은 그냥 보청기만 껴서 크게만 해주면 일단은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우리 정상처럼 아주 잘 듣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점수가 안 좋으면 아 이분은 보청기를 껴도 안 되고 이분은 뭐 인공화호 수술이나 다른 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아예 이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넣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보청기로 해결이 안 되고 그쵸. 인공화호까지 수술까지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난청의 치료법 다양하다고 하는데 조금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중이염하고 관련된 난청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꼭 중이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이염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나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까지 많이 손상이 된 분은 수술을 한 다음에 적당히 잘 듣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 보청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이염을 옛날에 알았는데 신경만 망가진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보청기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중이염이 이제 지금은 다 깨끗해진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보청기를 끼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손상이 됐으면 인공화호 수술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초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 지금 보청기가 효과가 없는 그런 그 중이염 환자들, 난청이 생긴 중이염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치료법이 어떤 게 있는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잠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중이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못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중이염 때문에 안에 신경이 그러니까 저기 달팽이관이 손상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10년, 20년 동안 중이염 치료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신경이 죽으면 이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보청기 효과 없으면 인공와우. 신경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일단은 보청기를 넣어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이제 잘 들을 수가 있죠. 신경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청기와 인공화호로 나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보청기와 인공화호의 차이점은 보청기는 일단 소리를 크게 해서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하면 잘 듣는 건데 귀 안에 유모세포가 망가져서 이 와우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다 망가진 분들은 밖에서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못 하거든요. 전기로 바꿔야 되는데 전기 신호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기능은 소리를 받아서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전기 자극으로. 그래서 이제 뇌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관이 효과가 없으니까 밖에서 소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보청기를 껴서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왕왕왕 거리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전극을 심어가지고 와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각 부위별로 소리에 맞춰서 따로따로 자극을 하면 마치 우리가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구나. 교수님 그럼 인공 와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청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인공 와우라는 게 뭔지 한번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공 와우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큰 흐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를 듣죠.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말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마이크로 녹화가 되죠. 녹음이 되죠.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가정에 있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스피커에서 말로 나오니까 우리가 듣죠. 이 과정이 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가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요. 아,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래서 청신경이라는 신경의 통로를 통해서 그 전기신호가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듣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도 그렇죠. 상당히 컴퓨터예요, 우리 머리가. 근데 달팽이관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기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소리가 들어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이 와우에다가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극을 심어요, 수술로. 전극을 심어서? 예, 이걸 귀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을 넣은 다음에 거기를 자극을 하게 되면 전기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청신경에서는 심은 전극에서 소리가 오면 얘가 전기로 바꿔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이 외부 장치가 있어요. 이 인공화우는 외부 장치에서 밖에서 소리가 오면 그거를 잡아서 외부 장치에서 그걸 전기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술을 해서 안에다 넣어놓은 내부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 안으로 소리를 쏴주면 그 안에서 전극을 자극을 해서 인공화우 안에 넣은 장구에서 전기로 자극을 하면 그 전기 자극이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듣게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우리 머리는 굉장히 비싼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와우에 들어가는 거 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작고요. 그러니까 뭐 환자분은 이 귀 안에 넣은 거를 뭐 알 수가 없어요. 만져봐도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장치가 한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예,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싫어하시는데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여기다 없고. 붙이는 거죠. 네, 귀 뒤에다가. 근데 이제 남자는 좀 이제 저처럼 머리가 짧은 사람은 뭐 보이긴 하는데 뭐 요즘 세상에 뭐 그걸 잘 듣는 게 좋은 거지 뭐 이 보이는 거를 뭐 창피하게 여길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청이 정말 그러니까 중이염으로 이렇게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뭐 신경이 망가져서 인공 와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꽤 있는 거죠, 교수님. 네네, 그렇습니다. 중이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인공 와우 좀 수술 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인공 와우 수술은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이전에 내가 잘 들었을 때 한 80, 90% 듣는다. 그러니까 100%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듣는 시험하면 다 100점 맞죠. 우리가 뭐 한글 받아쓰기 철자가 틀려서 그렇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듣지만 인공와우 수술하시면 100점 맞는 분은 정말 한 200명 중에 한 분은 있고요. 한 8, 90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뭐 0.5, 10%밖에 모르시던 분이 뭐 8, 90%까지 들으면 이건 굉장히 잘 듣는 거죠. 여러 가지 수술만 빨리 하시면 대부분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잘 듣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저희 병원에서 있는 분은 한 15%, 12% 정도에서 이제 상당히 잘 못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표에 있는 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농기관이라는 게 잘 못 듣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와우를 빨리 수술하면 좋은데 손상이 돼서 빨리 못하고 이제 늦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10년 이내에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수술한 20살 때 내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돌발성 난청도 많거든요. 돌발성 난청 아니면 뭐 메니에르 아니면은 뭐 중이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못 듣게 되면 만일에 내가 최근에 갑자기 나빠졌는데 내가 20살, 30살이다. 그러면 수술하시면 거의 정상의 한 90%, 80%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0살쯤 되면 이게 이제 젊은 애처럼 잘 듣지 못하죠. 원래 정상인 70살도 네, 정상인 70살도 잘 못 들으시잖아요. 조금은. 원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한 70점, 70%, 80, 60% 이 정도 들으시죠. 그래서 이게 결론은 내가 만약에 청력을 잃었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지 좋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수술을 만약에 이제 인공와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청기를 빨리 유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듣는 것도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 청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쓰면 뭐 녹슬고 망가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녹슬죠. 그러면 이제 물론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듣는 거 연습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노력이 더 힘드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그거를 해서 해결을 해주면 잘 듣는 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내가 좀 난청이 심한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보청기를 잘 사용을 해서 이 청각의 개통을 잘 유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수술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니까. 여기 돌발성 난청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 위에 구름님께서도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구름님께서도 이 돌발성 난청 네. 되게 무섭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맞아요. 거니까. 이거는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한가요? 그다음 뭐 모글리님께서도 돌발성 난청은 재발되나요? 이렇게 돌발성 난청 질문 주셨는데 네, 그렇죠. 네. 치료하면 진짜 회복되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은 이제 아마도 대부분이 흔한 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귀 안에 어렸을 때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피곤하거나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듣는 신경을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거든요. 무슨 약간 그 대상포진 느낌인데요? 그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상포진하고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게 신경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치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빨리 가셔서 그 스테로이드 먹는 약하고 주사 맞는 걸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고압산소까지 하거든요. 아, 고압산소까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돌발성 난청이 적당히 심한 사람들은 많이 좋아지고요. 네. 완전히 못 듣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못 들으신 분은 좋아질 확률이 높고 완전히 안 좋아지신 분들은 확률이 좀 낮아요. 아이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래서 빨리 왔을 때 네,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또 조그만 종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귀 안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MRI를 찍어서 한번 문제가 있는지 이제 빈도가 적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돌발성 난청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되고 많이 망가진 사람은 돌아올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료해야 되고 그 대신 이게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재발하겠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그 안에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조심히 잘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발하는 빨리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게 일단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네.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마저도 치료가 잘 안 됐다면 이때도 인공하우스를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못 들으니까.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돌발성 난청을 예. 이유로. 예, 요즘은 돌발성 난청으로 적당히 좋아지시면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보청기를 사용해도 못 듣는 분이 있겠죠.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공하우스 수술하시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시청자 핑봉님께서 인공하우스 수술하면은 그런 삽입된 아까 그 기구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네네. 이게 한 40년 됐거든요. 이게 네. 개발이 된 지. 그래서 그 40년 전에 개발된 게 지금 한 95% 정도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와. 이제 40년 동안 5% 망가졌죠. 다시 수술해야죠. 와. 근데 이제 인공하우도 전자제품인데 40년 동안 5% 망가졌으면은 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공관절도 수명이 한 15년 뭐 그쵸.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오 40년 그러니까 95%면 진짜 안 망가지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0대 수술하신 분은 끝에까지 하나로 그러네요. 해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영국 아니 교수님. 그다음에 아까 뭐 하던 얘기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로 갔는데. 질문이나 이런 네. 거 혹시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와우는 결국 전극을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에 신경이 남아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MRI를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정밀한 MRI가 또 따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찍으면 신경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I를 찍으면.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MRI의 굵기도 보고 모양도 보고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은 어느 주파수에 어떻게 문제가 있구나도 알고 이 굵기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어떤 굵기? 신경의 굵기. 아, 네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MRI가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신경의 굵기나 모양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뭐 저기 이제 뭐 저기에 모양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굵기가 있고 왼쪽에는 또 엄청 두꺼운데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얇아진 거 보시고. 네네네. 진짜. 그러니까 저것 보면은 이게 굉장히 굵으신 분은 이제 제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환자분은 정말 잘 들으실 수 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뭐 많이 얇다고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얇으면 조금 나빠질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또 모양이 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이제 환자분한테 저희가 미리 다 알 수 있으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어떤 정도를 내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알면 환자들이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리고 만일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자기도 좀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를 아는 것도 저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질문 진짜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뭐 아까 이제 난청에 대한 또 질문 앞서서 얘기는 했는데 또 이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하자면 마스 브루노님께서 난청 검사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중이염이긴 합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난청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죠. 얼마나 내가 잘 듣느냐, 그다음에 내가 단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인데 뭐 잘 안 들리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명이 있는 분들, 이명이 마치 이명이 병이 있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명은 난청이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2차적으로. 저도 그 얘기 요즘에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최근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모르셨을 뿐이에요. 네. 네. 저도 기사를 최근에 써가지고 이명이 잘 안 들려서 보상작용으로 이 귀 속에서 안 들리는 소리를 막 듣게 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다가 이명을 이제 엉뚱한 분들이 자꾸 이명 가지고 질환이라고 떠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명이 병처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청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이명이 귀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부족해지니까 뇌에서 자발적으로 소리를 만들고 또 귀에서 손상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못된 신호가 들어가죠. 또 그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귀의 문제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이 있는 경우에도 난청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드물게 잘 안 들리는데 조금밖에 안 들리는 분들은 귀가 먹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들리는 게 조금 떨어져서 본인이 먹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먹먹한 게 있으면 한번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치료를 추가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못 들어? 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는, 좀 자주 듣는 분들은 일단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더불어서 이명이 있는 분들, 또 귀가 먹먹하신 분들도 난청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해피붐님께서 인공아우 보험 적용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때요?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보험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입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네, 이게 한 2,500만 원쯤 하거든요. 아이고, 비싸죠? 비싸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못 듣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쪽만 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양쪽 다 해주지.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셔야 돼요. 그렇구나.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민을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주는 나라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망가지면 한쪽은 해줍니다. 이건 어른의 얘기고요. 근데 소아의 경우에는 양쪽이 다 망가지면 양쪽을 다 해줍니다. 어린애들은 좋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강국이 돼서 좋아요. 오랫동안 살아나가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아에서 한쪽은 못 듣고 한쪽은 잘 듣는 아이들 이거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한쪽만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아에서 양쪽이 못 듣는 아이는 어렸을 때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을 못 듣는 애는 얘도 어렸을 때 수술을 해줘야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기회가 어렸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본인이 돈을 벌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때는 늦거든요. 이미 늦어. 네, 그러니까 소아는 한쪽을 못 듣는 아이는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주겠죠. 그럼 혹시 이렇게 한쪽은 잘 듣고 한쪽은 못 듣는 애들은 못 듣는 채로 살면 이 잘 듣는 쪽도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저희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한 아이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양쪽을 못 듣는 아이는 요즘은 이제 한 살 이전에 해요. 어릴 때 하면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을 못 듣는 애는 7살 전에 해야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1살 때 하면 최고고 2살 때 하면 조금 더 나쁘고 7살 때까지는 그나마 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니까 다 1살 이전에 하죠. 근데 한쪽을 잘 듣는 아이는 이 반대쪽은
12살, 13살까지 늦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이미 잘 돼서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쪽은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12살, 13살 될 때까지 영재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아직은 부모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는 꼭 좀 어떻게 혜택을 줬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부모님이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셔서 이제 한 아이들은 제 있는데 굉장히 잘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우리가 또 그 해결해야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귀라는 게 청력이라는 게 사실 언어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말. 한쪽 듣는 거 양쪽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에 대해서는 어른은 한쪽 잘 듣고 한쪽 못 듣는 분은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 잘 듣는 거하고 두 쪽 잘 듣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의 경우에는 반대쪽은 못 해주지만 한쪽 잘 들으니까 보험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비보험으로라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보험으로 하더라도 정부에서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은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뭐 좀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천만 원이 비싸기는 한데 이제 할부의 그 유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50살이면 40년 더 살 거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2천만 원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뭐 힘든 일이니까 일상이 되게 힘든 일이니까 교수님 아까 인공아웃 수술 얘기 좀 이어간다면 뭐 인공지능 모델 통해서 이 인공아웃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연구도 하셨어요. 교수님 연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저한테 환자가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 미국의 USC라고 이제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했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정밀하게 거의 뭐 오차가 6%니까 진짜 상당히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들 보시면은 저하고 상의를 할 때 이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기대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리고 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나는 잘 들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좀 못 듣더라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사전에 수술 전에. 그래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인공아웃 수술을 했을 때 잘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을수록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수술할수록, 그러니까 난청이 생긴 다음에 빨리 수술할수록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보청기를 잘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귀를 놀게 하지 않고. 이 신경을 감각을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만일에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조금 몇 년 있다가 열심히 뭐 저축을 하셔서 수술을 할 예정이다. 이제 그런 분들은 보청기가 그렇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보청기를 계속 사용을 해서 귀를 자극을 하고 청신경도 자극하고 뇌도 자극을 하셔라. 이제 제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왕왕거려서 보청기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최소한 1시간이라도 귀를 계속 보청기를 세게 해서 소리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을 수 있게 뭔가 감각을 살려놓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거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처럼 항상 할 수는 없지만 1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유지를 하셔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더 또 드릴까요? 저도 이것도 궁금한데 인공아웃 착용 시에 샤워와 수영도 할 수 있나요? 나무 아래님께서 또 이렇게 소소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이거 계속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과거에는 뭐 다 물 들어가면 망가졌죠. 근데 요즘 전자제품들 전부 다 생활방수 정도 되죠. 아무리 생활방수 된다고 해도 샤워나 수영할 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고요. 비싼 기계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샤워할 때는 벗고 들어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수영할 때는 그 커버하는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거 겉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밖에 거. 안에 있는 건 이미 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바깥쪽에 있는 어음 처리기가 있는데 수영을 할 때는 들어야 되니까 샤워할 때 잠깐 하고 오니까 그냥 빼놓고 갔다 와도 되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면 되는데 수영할 때는 그거를 싸는 게 있어요. 방수팩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용감한 소방차님께서 인공아우 생소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사례자가 많은 거예요. 아까 이제 40년 됐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시청자분들 아까 댓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수술인데 우리나라의 수술 사례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때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흔하게 자주 보시지는 못하실 텐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여기 뭘 차고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1,000개 정도? 1,000개보다 좀 안 되게 그 정도. 1년에 1,000개 정도? 네네. 하는 걸로 하십니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잘 들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인공아우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심는다고 하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아닌데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공와우라 그러니까 이걸 뇌 안에 심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치 머리를 열어서 뇌 안에다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개골 바깥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귀 안에다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익숙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만 하면 뭐 한 3-40분 정도. 3-40분이면 끝나요? 예, 이제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길어봐야 1시간도 안 걸리는 정도의 수술이니까 이 수술 가지고 절대 뭐 죽거나 뭐 문제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손해 볼 거는 없죠. 뭐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요? 굳이 한다면? 그렇죠. 비싸니까. 네. 그렇구나. 저기 시청자 JGK님께서 보청기도 전혀 효과가 없는 70세. 그렇죠. 잠깐만요. 70세 어르신도 인공아우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럼요. 저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청기가 효과가 없는데 70세면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소리를 안 듣는 듣고. 상태로 사시는 그렇죠. 게 사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죠. 그렇죠. 고립되죠.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수술을 하시면은 굉장히 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20살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70% 정도의 말을 알아듣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거지.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인공아우 수술을 알려주시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검사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들을 수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 내가 들을 줄도 알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고 하셔야 이제 뭐 70세에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고립돼서 살다 보면 사실 치매나 이런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사실 난청하고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잘 못 들으면. 네, 맞아요.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난청의 위험성 방치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난청은 그냥 못 듣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70살, 우리 60살에 환갑잔치 하는 게 왜 합니까? 60살 지나면 다 돌아가시니까. 지금 환갑잔치 하기도 좀 이상해요. 요즘은. 60세부터 시작이죠. 요즘. 그러니까 요즘은 60살 환갑잔치 하면서 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90살을 사는 세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존스 홉킨스에 있는 교수가 이제 한 건데 이 존스 홉킨스는 좋은 연구가 있는데 이제 펀드가 있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수백 명을 사람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난청이 있는 사람, 적당히 못 듣는 사람, 많이 못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10년, 20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상 청력인 사람은 치매가 저렇게 거의 안 생기는데 고도 난청이 되면은 5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5배나요? 그렇죠. 와, 심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오면 제가 말씀드려요. 나 지금 적당히 듣는데 뭐 대충 살아도 돼. 이러면은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1, 2년은 모르죠. 왜냐면 뭐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10년 있다가 환자가 어떤 일이 생길지 왜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5배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이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난청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적당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0년을 더 살 거, 30년을 더 살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미래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빨리 보청기를 사용을 하거나 많이 못 들으면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내 듣는 수준이 정상하고 비슷하게 해서 내가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까지 최고의 성능으로 내 뇌를 왜냐하면 뇌에 들어가는 정보는 눈하고 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시각과 청각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반을 포기하면 안 되죠. 눈도 나빠지면 뭐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반을 포기하면 그만큼 우리 뇌가 손상 안 쓰면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거를 내 귀의 수준을 정상하고 비슷하게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만 내가 언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까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언제 끝날지를 보시고 그때까지 고려를 해서 내 청력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중요하게 됩니다.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장치 혹은 수술, 보청기 같은 보조장치 수술 꼭 조금 해서 청력을 유지하고 이게 치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황지민 씨가 나이 있으신 분은 비추천인가요가 아니라 적극 추천인 그렇죠. 거네요. 저한테 수술하신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살일 것 같아요? 궁금해요. 몇 살일까요? 찍어보세요. 한 뭐 78? 93. 에? 와, 인공호흡 수술이요? 네. 야, 93세 대단하시다.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이에요? 네. 남성분이에요. 와. 그래서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좋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막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전혀 안 된다 이런 분은 못하죠. 근데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히는 다른데 뭐 기억력만 조금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못 들어서 문제지 왜 그런 분들은 못 들으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지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분은 듣는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해야지 그거를 하면서 그분이 더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가 90살인데도 아주 정정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마나 내가 인지 기능이 남아 있느냐. 그래서 경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도까지는 오히려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경도 인지 장애인데 못 들으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못하면 그 치매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무 심해져서 정말 이 듣는 거가 이해를 못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잘 들어야지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렇구나. 희망을 진짜 주시네요. 지금 계속 이제 질문들이 예방법을 되게 많이 물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중이염 또 난청을 막기 위한 예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이염은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난청에 대해서 예방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담배입니다. 담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담배는 거의 안 피시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안 피도 꽤 많아요. 이거 전자담배로 그렇구나. 꽤 그렇죠. 많았어요. 전자담배도 아마 그 안에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 담배가 귀를 빨리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담배는 피질 않으니까 내가 간접 후배는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그 담배가 뭐 암도 만들지만 청력도 망가뜨리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 끼고 버스, 지하철 타죠. 그러면 엄청 시끄럽죠. 그럼 더 잘 들으려고 소리를 더 키우거든요. 그럼 귀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어폰 뭐 출퇴근 시간에 1시간 걸리니까 나는 그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세요. 그러면 밖에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낮은 소리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귀를 정말 아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젊은 분들 한 40살, 50살 되면은 난청 생겨요. 그러면 보청기 끼우다가
한 70살쯤 되면은 이제 인공호흡 수술해야 되겠죠. 한 아이고. 30년 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연과 시끄러운 소리 안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연하고, 예, 그렇죠. 소음. 꼭 기억하셔야 네,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 또 이명 얘기를 잠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명 그래서 많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명은 결국은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을 해결하면 이명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시면요, 인공호흡을 딱 켜는 순간 이명이 없어져요. 그래요? 네, 안 들으면 소리가 왕왕왕 들리거든요. 이명을 딱 그 인공호흡을 켜는 순간 소리가 잘 들리면서 이명은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 40%는 없어지고 한 40%는 이명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명에도 인공호흡을 쓴다고? 근데 이제 청력이 좋은 사람한테 인공호흡 하면 안 되고 청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보청기를 써야죠. 보청기를 써서 소리를 잘 듣게 만들죠. 그러면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이명이 없어집니다. 물론 소리가 없는 조용한 데 가면 이명이 다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청력이 적당히 손상이 되신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음악을 깔아 놓으시면 그 음악이나 라디오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니까 이명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보청기를 써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인공호흡 수술을 하시면은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한 90% 정도는 좋아지고 네. 10%는 요즘에 정말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기사도 쓰긴 했는데 이명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은데 네. 그렇게 난청이 원인이고 난청을 해결하면 이명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받을까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시간이 살짝 남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해리캐리님께서 노인성 난청은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오는 건데 이걸 예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환자들 많이 그렇죠. 보시니까 네. 나이 연세 많으신데도 귀 잘 듣고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노화성은 이제 통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원래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빨리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담배 핀 사람도 나이 들어야지 망가져요. 이게 담배 핀 다음에 바로 청력이 죽겠어요? 이게 쌓이면서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약들. 그러니까 이제 약 중에 귀가 나쁜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즘은 다 많이 연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약을 피해서 주는데 어쩔 수 없으면 써요. 뭐 항암제, 항생제 이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다 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진 않고 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이상한 걸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검증되고 제대로 과학적으로 확립이 된 약품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결국은 다 연세가 드셔서 손상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는 노안이 오듯이 있겠죠. 네. 교수님 술은 상관없나요? 담배는 안 좋은데. 예, 술은 뭐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술은 괜찮다고 합니다. 네, 괜찮다는 거는 많이 먹으면 다행인 건가요? 네. 네, 끝으로 저희 난청 환자들에게 뭐 한마디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주신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난청이 한쪽만 적당히 듣고 뭐 반대쪽 정상이니까 나는 대충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양쪽이 조금 나쁘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대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고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난청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고 본인이 정말 불편한 게 없으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난청의 치료는 지금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방법이 다 있고 굉장히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다양한 수술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난청의 치료에는 나이의 제한도 없고 아무리 그렇죠. 어리더라도 어릴 때 빨리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든지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빨리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고 지금 현대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달을 해서 항상 좋은 기기가 나오고 있고 좋은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고 이비인후과를 확인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오늘 이제 여러 말씀 들었는데 이제 좀 귀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오늘도 중이염 또 난청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부터 또 저희가 궁금했던 얘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박홍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